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토론의 규칙과 절차,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행차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실제 토론하는 것을 분석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 전에 토론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촌철살인팀이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나요?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팀이 취업에서도 부모가 스펙이 되는 현상 반대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네라고 하죠. 그런 현상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 건 그 전에 그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토론 논제가 뭐였어요? 부모의 능력이 스펙이다 였죠? 부모가 스펙이 되는 현상을 인정하는 순간 찬성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자폭인 거죠. 자폭해버립니다. 노리고 던진 거예요. 반대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봐 놓고 네 이러니까 네 저희도 반대합니다. 그러죠? 이건 거의 조롱이에요. 토론이 이렇게 완벽하게 승패가 결정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이에요. 토론의 규칙과 절차 보겠습니다. 토론의 참여자에는 사회자, 찬성 측, 반대 측, 청중 이렇게 넷입니다.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중간 토론자가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딴소리 할 때 한번 끊어준다거나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요약 정리를 해줘야 해요. 청중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말이죠. 또 너무 과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진정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토론자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고 중심을 잡고 때로는 단호하게 경고를 줘야 합니다.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손석희 씨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토론 진행자시니까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되는데요. 평가는 누가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청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설득도 안 되고요. 이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청중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청중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늘 고민하면서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내용보다는 어쩌면 태도가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어떤 자세로 토론에 임하는지를 보고 마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최악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논리적이라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비하하고 조롱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별로 지지해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중요한 건 청중입니다. 알겠죠? 토론의 절차는 크게 입론, 상호토론, 최종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론은 들어가는 말로 자신들의 주장과 핵심 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입니다. 배경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 테슬라가 올해 10월부터 로보택시를 선보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더 이상 자율주행차는 먼 미래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자율주행차의 전면 도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자율주행차 전면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좋겠죠? 찬성 측 입론이 끝나면 반대 측도 똑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호 토론으로 돌입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의 주장과 근거에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론에서 제기된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만 반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유리해요. 찬성 측이 먼저 시작하죠. 그것은 찬성 측이 불리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모든 토론은 찬성 측이 불리합니다. 현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정말 이득이 크지 않는 이상 별로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찬성 측이 기본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혜택을 주는데 순서로 주는 거예요. 아까 입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반박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 토론을 준비할 때 쟁점을 뽑잖아요. 쟁점마다 유리한 게 있고 좀 불리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 1, 2번 쟁점은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3번 쟁점은 할 얘기가 없을 때 찬성 측은 입론을 구성할 때 1, 2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쟁점 선택권이 있는 거죠. 반대 측은 그것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으니 조금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죠. 물론 1, 2번 쟁점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3번, 4번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입론에서 제기된 것들만 다뤄야 합니다. 이건 찬성 측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찬성 측이 얼마나 불리하면 이런 큰 혜택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렇게 상호 토론을 하다가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나가면 최종 발언으로 넘어갑니다. 토론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끝을 볼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끝이 안 납니다. 사회자가 적당히 끊고 이제 각자 최종 발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최종 발언은 사실 누구를 향해 하는 걸까요? 그렇죠. 청중들을 향해 어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때도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때는 반대 측부터 합니다. 찬성 측이 마지막에 해요. 왜요? 이것도 혜택이에요. 마지막에 발언하는 게 더 기억에 남겠죠? 공연도 그렇잖아요. 보통 마지막에 메인 가수가 나오고 또 마지막 곡이 제일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찬성 측에게 마지막 순서를 주는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로 가서 토론하는 모습을 하나씩 분석해보죠. 먼저 찬성 측 입론입니다. 토론하기. 지금부터 함께 읽은 책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논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입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말하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해마다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면 차고에서 잠자는 자동차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를 필요할 때 부르면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 굳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으니 주차비와 유지비가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막히는 길에서 졸음을 참으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대신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하기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찬성 측 입론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쟁점 두 가지에 대해 핵심 근거를 들어 입론을 구성했어요. 그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토론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율주행차에는 5단계가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차는 5단계를 의미해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차가 목적지로 가는 거죠. 찬성 측 입장에서는 이 5단계에 해당하는 차만 자율주행차로 정의해야지 유리해요. 사실 지금도 3단계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지금은 보조로만 사용되는 것이니까. 만약 자율주행차를 1단계부터 5단계 전부 다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1에서 4단계 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격을 받겠죠. 주행 보조장치만 믿었다가 사고 났다는 기사 검색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찬성 측은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부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이 또한 찬성 측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반대 측에서 용어 정의에 대해 딴지를 걸고 반박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아무튼 먼저 정의할 수 있으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안전과 이익이라는 쟁점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근거들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표명했어요.
잠깐 멈추고 정리해 보세요. 그럼 반대측 입론 가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돌발적이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단계의 자율주행차이지만 무단횡단이라는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종류의 센서와 장비를 탑재하면 그만큼 자동차 가격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도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게 되고 버스, 택시, 트럭 운전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 도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반대측에서도 쟁점 두 가지에 대해 근거를 들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잠시 멈춰두고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제 상호 토론 가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측의 반론이네요. 이제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반론은 상대편의 입론 내용에 관한 반박만 가능합니다. 먼저 반대측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셨지만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돌진 테러나 폭탄 테러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면 테러범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드론이 폭탄을 싣고 날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익이자 장점일까요? 인공지능에 버금갈 만큼 운전을 잘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운전사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없으니 역설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입니다. 반론은 입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 안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익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안전성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요. 폭탄을 자율주행차에 실어 보내면 테러범은 이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9.11 테러 같은 경우 본인도 그 비행기에 타서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이드? 실제로 드론에 폭탄을 실어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도 있다면서 자율주행차 또한 해킹을 통해 테러에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봅시다. 찬성 측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 중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니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익이자 장점일까요? 역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익인가 하는 거죠. 찬성 측의 근거였지만 영리하게도 역으로 자신들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받아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주 논리적인 친구 같아요. 이번엔 찬성 측 반론으로 가볼까요? 찬성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같은 제도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울러 운전사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읽은 책에 나온 것처럼 과거의 엘리베이터 운전사가 사라진 대신
오늘날의 엘리베이터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람을 나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도 마찬가지로 반대 측 입론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인공지능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돌발 상황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네요. 제 반론으로 가봅시다. 반대 측, 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반론 시간에는 상대편의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대처라는 말이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사회를 다룬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듯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찬성 측의 발언처럼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호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네요.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고. 당연히 완벽하지 못하겠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좋아요. 질문은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토론에서 질문은 곧 공격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것 또는 대답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렇지만 찬성 측도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어요. 마음이 보시면 지금은 한계가 있지만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완벽에 가까워질 거라고 하죠. 나름 잘 받아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호가 날카롭게 재반박합니다. 기술 발전이 늘 긍정적으로만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테러 얘기에 이어서 언제든 도로 위에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무섭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중호 잘하네요. 찬성 측도 지고만 있을 순 없죠. 찬성 측 재반론 봅시다. 찬성 측, 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반론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인정합니다. 소수자나 약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과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들이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가 판짝이 들어갔어요. 먼저 가볍게 질문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의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중요성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중요하다고 답해요. 걸려든 겁니다. 앞에서는 운전의 즐거움을 뺏는 것이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의 편의성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물론 서연이가 말한 부분이지만 같은 팀 안에서 지금 논리가 안 맞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서연이가 인정한다고 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걸 반대신문이라고 해요. 점점 조여오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대답을 하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청문회에서 많이 보셨죠? 지금 그걸 찬성 측에서 해냈고 이로 인해 토론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게 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잘 짰어요. 좋아요. 그럼 최종 결론으로 가보죠. 반대 측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의 발언처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실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해킹하여 테러 등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까지 빼앗습니다. 운전은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반대측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은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잃게 되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 잃게 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인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게요? 에디슨 때문이에요. 전구가 없던 시절에는 8시만 되면 깜깜했어요. 시골 가보세요. 8시만 되면 다 자요. 전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야근하게 된 거예요. 누굴 위한 기술 발전이죠? 기술 문명의 발달로 화려한 고층 빌딩에 500마력 전기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일해요 지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무조건 기술을 맹신하고 발전이 무조건 좋은 거라는 생각은 어쩌면 고정관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성 측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운전사의 실업 같은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일을 망설일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로봇시대 인간의 일을 잃고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4명의 토론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토론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고 배심원 대표가 토론을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찬성 측은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은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결국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학습 활동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정리해 보시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